재무장관 지명했다고 시장은 또 사장 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는요. 재무장관을요. 월스트리트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요. 투자자 출신입니다. 그것도 매크로 투자자 출신입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일을 했어요. 펀드 매니저.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를 했었어요. 민주당 돈줄 역할을 했던 소로스 펀드에 계속 가입을 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2015년 키스퀘어라는 그룹을 창립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한 거죠. 키스퀘어라는 그룹을 창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2016년부터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하고요. 2024년에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서 경제 자문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스콧 버센트는 결국 시장주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시장 중심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재무장관이 그러면 시장 중심의 시장주의자가 됐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이 이게 관세하고 감세잖아요. 관세는 수입품,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매긴다는 거고 감세는 제조기업의 법인세를 21%를 15%로 낮춰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에서는 시장 원리를 따를 거다. 쉽게 말하면 관세를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20% 이렇게 올리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올릴 거다. 그러면서 협상을 할 거다. give and take. 받을 건 뭐고 줄 거는 뭐고 이렇게 각 나라와 계속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조업 르네상스를 꿈꾸는 미국 입장에서 세계의 공장을 중국에 있는 것을 미국으로 갖고 오고 싶은 입장에서는요. 법인세 인하는 빨리 할 거다. 그러면 법인세 인하는 빨리 이루어지고 관세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예상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많이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는데 이게 스콧 베센트가 되면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실제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11월 25일이에요. 2024년 4.281%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1월 14일까지만 하더라도 2년물 국채금리는 4.356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물가가 올라가서 결국은 금리를 동결시키다 못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물 통화정책 금리, 2년물 국채금리 이거 통화정책 민간금리거든요. 그래서 4.35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월 25일에는 4.281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물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국채금리 자체가 시장 벤치마크 금리거든요. 11월 13일에 4.450%가 11월 25일에는 4.2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환호할 수밖에요. 이게 적재금리도 결국은 동결해서 인하 쪽으로 점점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강한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시장의 원리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시장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 0.99% 440.06이 올랐습니다.
44,736.57을 기록했습니다. 왜? 다우산업지수는 블루칩 중심이에요. 중소형주, 중대형주 많다는 뜻입니다.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무래도 중소형주나 중대형주는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덜 민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가 된 거예요. 44,736.57 이제 45,000도 바라보게 됐습니다. 야, 이걸 보면 저는 시장을 참 이해하지도 못하겠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트럼프 효과가 있었고 또 재무장관의 스콧 베센트 회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상 최고치. 와, 이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S&P 500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0.3% 올랐고요. 18.03이 올라서 5,987.37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도 올랐다는 뜻입니다. 기술주도 지금 올랐습니다. 0.27% 올랐고요. 51.19가 올라서 19,054.84로 마감했습니다. 야, 기술주도 오르고 대형주도 오르고 중소형주도 오르고 난리도 아니죠. 미국 시장은요. 각 종목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르는 것을 보니까 야, 이게 시장이 어디로 갈란지 진짜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다가 결국은 0.65% 올라서 4,987.92로 마감했거든요. 이게 시작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올랐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4.18% 빠졌습니다. 그래서 136.0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반도체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다는 게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이 좀 크겠구나 그 생각은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주가는 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애플은 많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장의 애플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1.31% 올랐거든요. 232.87달러 기록했습니다. 뭔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애플은 IT의 대명사라고 봐야 되는데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 와 이제 끝난 건가요? 떨어졌습니다. 3.96%가 떨어져서 338.59로 마감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게 11월 10일에는 35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350달러까지. 이렇게 되면 2차 전지나 아마 자동차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의 LG든 LG에너지솔루션이든 현대자동차든 테슬라가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걸 이미 투자자들은 알고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 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장 굉장히 많이 변동성도 있고 움직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경계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시장은 저는 거품이 많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거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붕괴하면 우리 시장은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을 겁니다.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